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오늘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뉴스 같은 언론을 통해서 기소유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소유예란 무슨 뜻인가요? 네,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처벌을 미루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반성의 여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재판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형사처벌 대신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기소유예 제도입니다. 보통 어떤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 저지른 범죄고 특별히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초범인 경우, 피의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경우,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합의 말씀하셨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를 받는 데 유용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이를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검찰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은 뭐가 다른가요? 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와 무혐의를 헷갈려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무혐의는 죄가 없다는 뜻이고요. 검사가 범죄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처벌을 미루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보는 건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인정되지만 사회적 유익, 즉 사회적 효용성을 고려해서 처벌을 유보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 주제에서도 다뤘던 성범죄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가능한데 기준이 대신 굉장히 엄격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문제라 검찰이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의자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경우,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경우, 그리고 피의자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과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는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기소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변호사를 오랜 기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실수로 여성 지인에게 신체 접촉을 해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계획적인 행동이 아닌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포인트였습니다. 이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이 사건 이후 저희 조언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후 저희 조언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도 이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며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정 노력들을 통해 검찰로부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적극적인 조력과 피해자의 노력 덕분에 검찰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는 사건의 우발성, 피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성인지 교육 이수,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기소유예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혐의가 가장 좋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인데요. 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도 그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받거나 스스로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검찰은 피해자가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는데 훨씬 유리하죠.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초범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초범이면 정말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물론입니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검찰은 초범인 피의자가 앞으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때 기소유예를 통해 처벌 대신 교화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특히 악의적인 의도가 없고 반성의 여지가 크다면 초범이라는 점이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의 합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네, 기소유예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잘 정리하고 검찰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소유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부득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